자, 최근에 지원자가 미달하고 또 자퇴생도 늘고 있는 교육대학. 어렵게 교사가 됐지만 10명 중 9명은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때 선망하던 직업이 외면받는 직업이 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학생과 교사 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정겹게 편지도 주고받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선물도 주고받던 예전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영란법 이후에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어요. 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가 예전에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그랬던 교실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좀 썰렁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분위기가 많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 이후에 학교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들이 완전히 금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제정된 것이 네. 공직사회의 뭐 부패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함이었지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막고자 함은 아니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금액을 떠나서 직무 관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최소한의. 불구하고 네. 아이들이 그런 걸 가져오는 것도 선생님들이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히려, 인해서 마음이 예. 아프기도 하고 아이들도 거절받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스승의 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학교 내 지침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옵니까, 실제로? 네, 맞습니다. 일단 가정통신문으로 계속해서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 일절 아무것도 보내지 그렇군요. 마십시오 하고 굉장히 지금 알겠습니다. 방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10명 중에 9명이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한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 네,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선생님이 과연 계실까 싶을 정도로 그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 90%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떠나고 싶다, 예전보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런 네. 걸 떠나서 예전에 비해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서 소송받는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책임과 주어진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대해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었나요? 라고 푸념을 하는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사들은 사실은 잘할 때는 내가 봤던 어떤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됐을 텐데 네. 막상 되고 나니까 그 이질감과 괴리감을 많이 느끼겠군요. 네. 교권 추락이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교권을 과연 어디까지로 허용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재량을 줄 것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교권이라는 것이 뭔가 큰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수의 학생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넓게 보자면은 많은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몇몇 소수의 학생들과 소수의 학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교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면책 특권을 받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은 체벌이 횡행하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교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 활동을 위한 맞습니다. 근거는 돼줘야 된다는 네. 것이고 교권 침해 건수가 코로나 때 잠깐 빼고는 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 작년이죠. 2020 상반기에만 이미 벌써 넘어섰네요. 네. 자, 아까 그 아동학대로 소송을 받는다든지 걸린다든지 또 신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실제로 많죠.
실제로 굉장히 많고 저도 가까운 선생님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자는 학생들을 지금은 깨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자는 학생을 이름을 불러서 깨워서 그 학생이 창피함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창피함을 당했기 때문에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려가지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학생을 등을 두드리면서 깨우게 될 경우에는 이게 심각하게 갈 경우에는 성사안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사안이요? 네. 건드렸기 때문에 접촉을 했다면 손을 댈 수 그거를 없다. 그 학생이 성적으로 뭔가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뭘로 교육을 해야 되나 허탈감이 들 정도의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쏟아지고 있군요. 꼭 필요한 교육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더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좋은 얘기를 듣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어느 선생님이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누군가가 민원을 일으키진 않을까 네. 하는 염려가 지금 너무 많은 선생님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소수 몇몇의 선생님의 그런 네.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하다가도 혹시라도 이걸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의기소침해지는. 위축되고 네, 맞습니다. 교사 스스로 방어 기제가 발휘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교권 전담 변호사나 이 교권 보호관 전담 인력들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실효성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전담 인력의 배치 같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동학대법이 사실 교사를 타겟을 하고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많이 있고 사실 교사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학대법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담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을 오인해서 그 소송을 건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무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면책,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소송되는 대부분에서 무혐의라든지 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은 결국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고 그동안 레포를 형성하고 잘 지내왔던 다른 아이들은 아무런 것도 모른 채 선생님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세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신뢰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사실 신뢰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뭐 순식간에 이걸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미디어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전에 학교를 다녀왔던 세대들에 의해서 체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촌지를 받는 교사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빠르게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학교는 굉장히 많이 깨끗하고 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무실의 문턱도 굉장히 낮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본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부모님 세대의 그런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아이들이고요. 아이들 탓하기 전에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는 부분을 모두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얽힌 실타래가 좀 하나씩 풀리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부산 교사노조 김하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